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영혼을 바쳐 일하는 남자 오영일입니다. 자, 여러분 목이 좀 아파가지고요. 오늘 좀 천천히 톤 다운해서 좀 설명을 좀 해볼게요. 연금저축보험 노후를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연금저축보험 가입하고 계신 분들께는 죄송한 말씀인데요.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한 순간 나의 노후 준비를 실패하겠다라고 확정 지으신 거나 진배 없습니다. 자, 왜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연금을 가입하는 이유는 행복하고 안락한 노후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거지 않겠습니까? 조금 더 편안하고 돈 때문에 애먹지 않고 손주들 용돈도 좀 줄 수 있고 나이 들어서 여행도 좀 다닐 수 있고 좋은 차까지는 아니어도 그냥 일반적으로 타던 차 정도 수준은 유지할 수 있고 그리고 맛있는 식사도 함께 하고 가끔씩은 극장에 가서 영화도 한 편 보시고 기념일이 되시면 뮤지컬도 한 편 보시고 그 정도 노후 생활을 누구나 다 하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연금을 가입하는 이유는 바로 젊었을 때 벌어서 나이 들어서 못 벌 때를 대비하는 것, 그게 바로 연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쓰고 싶은 거 안 쓰시고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놀러 가고 싶은 거 참아 가시면서 열심히 저축을 하고 계신 거 너무 잘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연금저축보험으로 은퇴를 준비하면 실패하는 거다, 확정적으로 노후 준비를 포기하는 거다라는 좀 불편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다른 거 없고요, 그냥 딱 이거 하나로 끝납니다. 최근에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 1.25%까지 다운을 시키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이렇지만 다른 나라는 이자가 더 낮은 거 아시죠? 금리는 끝을 모르고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금리가 옛날 80년대, 90년대처럼 10%가 넘어갈 일은 절대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옛날 미국의 폴 볼커 같은 재무부 장관이 오지 않는 한 글쎄요. 근데 한국에서 대기업들의 원성이 기득권 세력이 있기 때문에 쉽진 않을 것 같고 어쨌든 한국의 금리는 다시는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웬만한 분들은 다 동의를 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거냐면 여러분들께서 또는 우리가 가입한 연금저축보험은 공시이율, 보험사에서 따지는 금리를 적용을 받는 건데요. 그 금리가 이 기준금리를 따라서 변동하는 변동금리입니다. 만약에 금리가 올라가면 우리 연금저축에 적용되는 이자 또한 올라가는 거고요. 금리가 떨어지면, 기준금리가 떨어지면 우리 연금저축에 적용되는 공시이율도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로 저축성 보험, 연금저축보험 관련된 상품들의 기준금리 추이입니다. 쫙 떨어지고 있죠. 그냥 크게 우리나라 국내 빅3 삽니다. 삼성, 한화, 교보생명인데요. 2012년도에는 5%가 넘었던 공시이율, 아마 이때 가입하신 분들 나는 내 공시이율이 5%인데 4.8%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적용받고 있는 건요 2.8%, 3.1% 여기 왔다 갔다 하실 겁니다. 예. 처음에 가입할 때는 5%였을지 모르겠으나 그동안 기준금리가 내려가면서 우리의 연금저축보험에 적용되는 금리 또한 굉장히 많이 낮아진 상태입니다. 다만 우리가 모르고 있을 뿐이죠. 재미있는 거는요, 한국의 기준금리가 이렇게 쭉 내려왔습니다. 지금은 1.25%인데 이제 1.5%대로 놓고 보면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1995년도에 이미 1.5% 금리, 우리보다 지금 훨씬 낮은 금리를 채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은 지금 0.1%, 0%대, 제로금리고요. 심지어는 마이너스 금리 시대에 살고 있는 게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만 그런 건 아니고요. 덴마크, 유럽, 네덜란드 이런 국가들 보면요. 이미 지금 다 마이너스 금리가 판을 치고 있는 시장이죠. 그러면 이렇게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우리의 연금저축보험 금리는 어떻게 될까요?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뻔한 거죠. 당연히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이제 금리가 떨어질 거기 때문에 연금저축보험으로 하면 돈이 사업비 떼고 이게 이자 붙는 게 없기 때문에 큰 돈이 안 됩니다. 노후 자금이 부족할 겁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내 상품은요, 최저 보증이율이 있어요.
최저 보증 이율이 있기 때문에 괜찮을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괜찮은지. 이 자료는요, 제가 그 생명보험협회에 들어가서 발췌해온 자료, 그 화면을 그대로 캡처 떠온 건데요. 여기가 최저 보증 이율이고요. 여기가 현재 공시율인데 최저 보증 이율 적용받습니다. 자, 이걸 기준으로 좀 말씀드리면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해서 30년 동안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일 많이 받는 상품이 환급률이 151%입니다. 만약에 내가 낸 게 뭐 예를 들어서 2천만 원 냈다. 그러면 30년 후에 받게 되는 거는 3천만 원 남짓 된다라는 거고요. 최저 보증 이율이 아니고 만약에 지금부터 금리가 안 내려간다 치더라도요. 옆에 보이는 것처럼 166%밖에 안 됩니다. 2천만 원 내봤자 나중에 한 3,100만 원 받게 된다.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간단하게 단순 계산으로 보면 2천만 원 넣어서 3천만 원 받으면 야 이거 50% 수익인데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라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바로 이런 걸 간과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죠. 자, 30년 전에 택시비 기본요금 200원이었습니다. 지금 얼마입니까? 30년 전에 버스비 140원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기억하기로는요. 하루에 엄마가 저한테 용돈을 100원을 주셨습니다. 근데 80원으로는 제가 학교 가는 버스를 탔고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얘기입니다. 80원으로는 학교 가는 버스를 탔고요. 20원 남지 않습니까? 그 20원으로는 학교 끝나고 집에 갈 때 저는 학교랑 집이 좀 멀었거든요. 그래서 버스 타고 갔었는데 집에 올 때 20원을 공중전화기에 집어넣고 엄마 저 이제 집에 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금방 갈게요. 이 전화를 했던 게 기억나요. 지금 공중전화 얼마입니까? 네. 버스비 얼마입니까? 뭐 불보듯 뻔한 거 아닙니까? 짜장면값 30년 전에 1,000원도 안 됐죠. 지금 얼마입니까? 여기서 뭐 삼선짜장, 간짜장 시키면 또 올라가죠. 30년 전에 소주 한 병이 200원이었습니다. 지금은 1,000원이 넘죠. 자, 그러면 여태까지는 물가가 올랐지만 앞으로는 물가가 안 오를까요? 오늘의 커피값이랑 내년의 커피값이 같겠습니까? 오늘의 소나타 자동차의 가격과 30년 후에 소나타의 차의 가격과 같겠냐 이거죠. 다르죠. 지금보다 싸질까요? 오늘은 5,000원 하던 짜장면 값이 내년에는 4,500원으로 줄겠습니까? 그러지 않죠. 절대 안 줄고요. 그럼 안 올라가겠습니까? 올라갑니다. 물가라는 것은 경제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만큼 똑같이 올라갈지 덜 올라갈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물가는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질 금리가 바로 마이너스라는 겁니다.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5,000원짜리 한 장을 가지고 있는데 커피를 먹었어요. 5,000원 주고. 너무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또 커피 먹어야지 하고 해서 5,000원짜리 한 장 쓰지 않고 책상 서랍 속에 잘 넣어놨어요. 그리고 1년이 지나서 서랍 속에서 5,000원짜리를 꺼내가지고 1년 후에 커피를 마시러 갑니다. 저 작년에 먹었던 5,000원짜리 커피 주십시오. 그럼 우리는 커피를 먹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왜? 나는 5,000원짜리 먹으려고 5,000원짜리를 준비해 놨는데 먹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커피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단순히 보면 내 돈은 그대로 있지만 물가가 올라가면 물가가 올라간 만큼 내 돈의 가치는 떨어진 거나 마찬가지죠. 자, 지금 1억, 현재 기준의 물가 상승률 3%를 감안을 하면 30년 후에는 지금 1억 원의 가치는 30년 후에는 3천만 원밖에 안 됩니다. 왜? 물가는 복리로 올라갑니다. 우리 단리와 복리 차이 아시죠? 단리는 시간이 지나도 별로 파급력이 없지만 복리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마어마하게 큰 효과를 내는 게 복리인데 물가는 올라갈 때 복리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거죠.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내가 낸 돈 대비해가지고 30년 이후에 150%를 받았습니다. 받으면 뭐하냐 이거, 뭐 할 거냐 이거예요. 물가가 이렇게 더 올라갈 게 불보듯 뻔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자,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이란 말을 많이 하는데 굉장히 잘못된 표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위험이란 건 바로 그런 거죠. 내가 필요할 때 필요한 돈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게 바로 진짜 위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쉽게 말하면 보험사에서 암보험 가입하지 않습니까? 암보험 가입한다고 해서 내가 암에 안 걸리는 건 아니죠. 다만 암에 걸렸을 때 암 치료에 들어가는 비용이 없으면 그게 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존하고자 돈이 나올 수 있는, 필요할 때 암 치료에 필요한 돈이 필요할 때 필요한 돈을 쓸 수 있도록 암보험을 가입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보험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노후를 준비하는데 가장 확정적인 위험이란 것은 내가 필요한 시기가 됐는데 필요한 돈의 준비가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로우 리스크 상품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대부분 금리형 상품들이죠. 로우 리스크라고 불리는 것들, 위험이 없는 것들은 금리형 상품들인데 그런 것들은 물가를 대비했을 경우에 내가 필요한 돈이 준비되어 있을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로우 리스크는 확정적인 위험을 만드는 거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 형태 상품으로는요, 절대 노후 자금을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요, 하이 리스크, 이거는 하이 리턴이라고 보통 우리가 알고 있지만, 저는 하이 리스크는 로우 리스크, 나중에 필요한 돈이 없어서 생기는 위험을 줄일 수 있다. 해결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줄일 수는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이 리스크입니다. 하이 리스크가 뭐냐? 대표적으로 투자 상품이죠. 투자 상품인데 주식이나 이런 것들은 개별 투자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펀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위의 이론이 이론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잘못되어 있다. 현실적으로는 밑에 게 더 맞는 말이다. 위험이 없는 건 진짜 위험을 확정 지어버리는 것이고 위험이 많은 건 오히려 나중에 위험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하시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연금저축보험을 기관 이전하셔서 증권사로 좀 옮기셔라. 자, 쉽게 말해서 뭐냐면요. 내가 연금저축보험을 가입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보험사에 지금 돈을 냈고 보험사에 돈이 쌓여 있겠죠. 그러면 그 돈을 그냥 들어서 그 증권사의 연금 펀드로 옮기는 겁니다. 그러면 공시 이율을 적용받던 게 그 돈이 일로 옮겨졌기 때문에 펀드의 수익률을 적용을 받으실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 내던 돈은 보험사에 내는 게 아니고 증권사로 내시는 겁니다. 자, 간단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보험사에 있던 계약을 증권사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바꾸시게 되면은 공시 이율 적용받던 거, 로우 리스크에 들어가 있던 그런 상품들이 하이 리스크 상품으로. 근데 하이 리스크가 훨씬 더 로우 리스크였었죠. 그래서 보험사에 있는 거를 돈을 꺼내서 증권사로 옮기시자. 그게 바로 보험사에서 증권사로 옮긴다. 그래서 기관 이전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요, 기관 이전하면 어떻게 되냐면 보험회사에 납입하던 연금 상품을 증권사로 변경하시는 거고요. 이미 납입하여 쌓여있는 적립금은 연금 펀드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납입할 보험료는요, 보험사로 내시는 게 아니고요, 증권사의 연금 펀드로 납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자유납이라고 제가 가로치고 써놨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보험사 상품 가입할 때 많이들 어려워하시는 게 처음에는 뭐 세액공제 받겠다, 소득공제 받겠다라는 좋은 마음으로 뭐 10년짜리, 15년 납입 그 기간을 정해 놓으셨는데 살다 보니까 생각보다 돈 쓸 때가 많고 여유롭지 못해가지고 이게 이제 연금 복귀가 너무 빡빡할 때가 있어요. 근데 중간에 안 내면 실효가 나고 냈던 돈 손해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눈물에 저축을 하시는, 물론 그게 때로는 필요할 때도 있긴 하겠지만 진짜 너무 필요한 것들을 못 하시면 당장 이사갈 집에 들어갈 돈도 마련 못 했는데 이거 막 하느라고 학자금 대출도 못 갚았는데 이거 하느라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께 조금 달콤한 희소식이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납입하던 보험료를 연금펀드로 납입을 할 수 있는데요. 납입을 안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보험사는 10년 동안 납입하겠어라고 약속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증권사는 납입이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싶으면 여유가 있으면 좀 내시고 여유가 없으면 안 내도 되고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세제 혜택, 연금저축 가입하시는 분들이 노후 때문에 가입했다. 제가 10분한테 여쭤보면 진짜 솔직하게 연금 노후 목적으로 가입하신 겁니까? 아니면
세제 혜택 때문에 가입하신 겁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처음에는 그냥 노후 때문에 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계속 대화를 하시다 보면 대부분 이제 열에 한 7분 정도는 세제 혜택 때문에 가입했다라는 말씀들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 연금저축보험을요, 연금저축펀드로 기관 이전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세제 혜택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네, 받던 소득공제 똑같이 계속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거 한 게 펀드 변경을 통해서 수익률의 관리가 가능합니다. 자, 보험사의 공시이율 상품들은요, 보험사가 공시이율을 지정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지정되는 공시이율이 기준금리에 따라서, 기준금리의 변동에 따라서 보험사의 공시이율도 변동되게 되는데 기준금리가 떨어지니까 공시이율도 떨어지는 게 가장 큰 문제죠. 자, 그런데요, 연금저축펀드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 개의 펀드를 내 마음대로 정해서 관리해서 운용할 수가 있습니다. 펀드 변경이라는 걸 할 수가 있는데 미국이 좋을 땐 미국에 투자할 수 있고요. 예를 들어 뭐 이머징 국가, 뭐 인도라든지 베트남이 좋을 경우에는 그쪽으로 투자할 수 있고, 한국 기업이 잘 나간다더라, 그때는 또 한국에 투자할 수 있고,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들이 이제 개인이 그냥 하기 힘드시겠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도와주는 게 제가 그런 것들을 관리를 도와드리고 있는데, 만약에 그런 것들을 하고 싶으신데 뭐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 그 네이버에다가 행복재무상담센터라고 검색하시면 제가 운영하는 센터가 나오니까 그쪽에 유튜브 영상 보고 어떤 영상 보셨는지 그 글 써주시면은 그 다음에 질문하시면 제가 상담 무료로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진행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자, 연금저축 펀드 수익률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1년차 수익 뭐 보게 되면요, 뭐 대단하죠. 16%, 10%, 10%, 10%, 10%. 우리 공시율 몇 프로였다고요, 아까 전에? 2%, 2.8%. 많은 데가 뭐 2.9, 3.1% 그러죠. 비교가 안 되죠. 비교가 안 됩니다. 물론 얘네들이 앞으로도 이만큼씩 계속 확정적으로 수익을 낼 것이다,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닌데 확실한 건 금리가 떨어지면 얘네들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얘네가 지금 잘 올라갔던 이유가 뭐냐면 최근에 우리나라 금리가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수익률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앞으로 금리가 더 떨어질 확률이 많죠. 그래서 얘네들이 더 앞으로도 이렇게 어느 정도는 지속될 수 있는 영향력이 있다라는 것 명심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앞으로 대한민국의 주가 시장은 굉장히 핑크빛입니다. 예, 단기적으로 보면 되게 어려울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차피 연금이라는 거는 뭐 한 15년 후, 20년 후에 쓸 그런 것들을 가져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다고 봤을 때 장기 투자에도 손해보신 분 없잖아요. 연금은 장기 투자거든요. 그러면 손해볼 일이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예, 절대 없으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근데 수익률은 이렇게 됩니다. 심지어 얘 같은 경우에는요, 국채, 10년물 국채에 투자하는 건데 수익률이 10%가 나왔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예, 물론 작년에 좀 특이 케이스였어요. 예, 제 고객분들이 근데 이쪽으로 좀 연금저축 하시던 분 전환하셔가지고 이쪽으로 많이 들어가셨었는데 굉장히 지금 뭐 되게 해피해 하시죠. 근데 이제 좀 더 상황을 지켜봐서 이제 이것들을 나중에는 이제 다른 쪽 연금 펀드로 좀 변환도 시켜서 좀 더 수익을 날 수 있게 도와드릴 건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의 펀드가 연금 관련 펀드가 300개가 넘게 있어요. 좋은 펀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어떤 펀드를 골라야 하는지는 시기적절하게 잘 배분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도와주시는 분이 있으시면 그분께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정리 한번 하면은 보험사로 납입하던 거 증권사로 옮기시는 거고요. 이미 납입해서 쌓여있는 적립금은 연금 펀드로 한 방에 옮기시는 거고, 납입하던 보험료는 연금 펀드로 납입을 하시면 되는데 그때는 자유 납입이다. 있으면 내고 여유가 있으면 내시고 조금 빠듯할 때는 안 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 세제 혜택 받으시는 거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펀드 변경을 통해서 수익률을 조금 더 관리가 가능하다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산 가치는요, 이렇게 우상향으로 올라갑니다. 금값, 텅스텐, 구리, 원유 뭐 등등등 등락은 있지만 계속해서 조금씩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원인은 뺄게요. 원인은 셰일가스가 나오고 여러 가지 대체 원자재가 나오면 조금씩 변동이 있을 수 있는데, 그리고 주식 또한 마찬가지죠. 주식 또한 마찬가지로 등락을 하면서 우상향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올라갈 때 지 혼자 계속 떨어지는 애가 있어요. 걔가 누구냐면 바로 금리예요. 연금저축보험은 내 소중한 노후자금을
여기에 넣겠다라는 거예요. 미래가 없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것을 이쪽으로 옮기자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기관 이전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그냥 상품 하나 변경하는 그런 단순한 일처럼 보일 수가 있겠지만요. 이게 단순한 일이 우리의 노후의 삶의 질을 확연하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네, 꼼꼼하게 한번 알아보시고요.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진행하면 되는지 좀 궁금하시거나 상세하게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행복 재무상담센터 검색하셔가지고 요청하시면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